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가족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저한테는 부모님보다 더 의지되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형수님도 계시지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뭘 하든 실수투성이었지만 제 형님은 달랐습니다. 모든 좋은 재능은 형님이 다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동네 어른들부터 해서 친척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솔직히 저보다 형님을 더 지켜 세워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분하거나 형님에 대한 열등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저는 제 형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겐 자랑거리나 마찬가지였지요. 묵묵연비에 못하는 거 하나 없는 형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웠고 그만큼 저는 형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연년생이면 맘먹고 다투고 그럴 법한데 저한테는 형님이 한없이 높은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요. 형님도 저를 자기보다 모자란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않았고 제가 무슨 일을 하건 대단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서는 형제가 우애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습니다. 형하고는 어딜 가든 함께였었고 형님하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형님과 처음 길게 떨어져 지내게 된 건 형님이 군입대를 하면서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가는 군대지만 저는 심지어 신체 검사에서도 결국 공익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형님보다 잘하던 게 단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만큼은 형님이 저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되신 분은 제가 주민센터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 잘해줬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익이라고 쓸데없는 업무 떠넘기고 그러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천사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지요. 제가 소집 해제될 때도 가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던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저한테 작은 선물도 마련해 주셨고 기회가 되면 한번 밖에서 만나고 싶다는 말에 선뜻 자기 연락처까지 저에게 공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 첫사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처음으로 제가 질투라는 감정을 갖게 된 것도 그녀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그녀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먼저 만나자고 말을 꺼내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기회가 닿으면 보자고 했지만 소집 해제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어떤 이유를 만들던 간에 솔직히 속이 너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형님은 이유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겠냐며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번 질러나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도 그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이라면서 제 연락에 답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니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인이 있느냐 내뜻 물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곧바로 저에게 답장을 해줘서 대화에 막힘이 없었는데 애인 있냐고 묻는 말에 1시간이 넘도록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괜한 질문을 해서 그녀와 연락이 끊어진 건가 의대로 그녀를 더는 못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에게 형님의 사진을 보내줬고 내 친형인데 소개팅을 한번 주선해주고 싶어서 물어본 거다 하고 말을 돌렸지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녀도 잠깐 일이 바빠서 답장을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재영도 같이 해서 셋이서 한번 만나보자 하더군요. 제가 또 너무 조급했나? 그녀는 업무 중일 텐데 너무 답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보챈 건가 싶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녀가 형과 함께 만나자고 했으니 형이 저에게 지원 사격을 해줄 거라 믿고 셋이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정도 지나서 형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형수님과 어쩌다 보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형이 저에게 처음으로 하는 사과이기도 했고 어찌 보면 제가 파놓은 무덤이기도 하고 그녀도 형님도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주변에 여자도 많았고 저런 현모양처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는 듯 싶었기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어느샌가 그녀는 제 형수님이 되어 있었네요. 그때도 바보같이 형수님은 형님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건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형수님이 정장 차려입은 내 모습을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까지 했지요. 하지만 형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고 저는 결혼식장에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두 사람 같은 선남선녀 부부가 어디 있냐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행복을 빌어줬지만 제 속은 속이 아니었지요.
거기에 심지어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형님이 형님보다 2살 많은 고작 공무원인 형수님과 같이 독립을 할 자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형수님은 독립하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시집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매일같이 제가 너무 사랑하다 못해 상사병까지 생기게 만들었던 그녀를 형수님으로서 매일같이 집에서 마주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랍 속에 고이 숨겨놓고 있던 형수님의 사진에 형수님이 방 청소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저를 찾아와 이게 뭐냐고 묻는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형수님은 생각이 많아 보이는 것보다 제가 자기 사진을 숨겨놓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몹시도 불쾌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정말 집에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틀어박혀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형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 무슨 일이냐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형수님은 제가 방에 틀어박히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그 속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남편인 형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서 틀어박혀진 얘기를 한참 동안 저는 폐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하루는 가족들이 저를 두고 가족여행을 떠나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따라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니 집에는 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도 그동안은 제 방문 앞에 형수님이 밥이며 물이며 다 가져다 주셨었는데 가져다 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니 결국 제가 나가서 직접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방에서 화장실은 들락날락했지만 오랜만에 주방까지 나오는데도 공기가 다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가 있어야 할 빈집인데 형수님이 맞은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덥수룩하게 길어 얼굴을 뒤덮을 만큼의 수염과 언제 감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길게 자라난 기름진 머리 한동안 씻지 않아서 시큼한 냄새가 나는 듯한 폐인 같은 모습. 평소에도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 역대급으로 꼴불견인 모습을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였던 형수님에게 보이고 만 것입니다. 형수님은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와 저를 와라 끌어안아 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제 어깨에 대고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세상과 단절된 채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가 말하는 법을 까먹은 건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제 반대쪽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우는 형수님의 향기를 맡고 있더군요. 더군다나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걸 아는데 이대로 가다간 제가 천륜도 져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창고로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렸지요. 심호흡을 하면서 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데 밖에서 형수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틀어막고 현실 도피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창고에서 지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창고 한 틈으로 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오던 대낮이었는데 정신을 차리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게 새까만 저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가 온몸에 오한이 들고 춥더군요. 재빨리 형수님 몰래 방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창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형수님은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창고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왔냐며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라며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저부터 걱정을 해주더군요. 저를 이끌고 가는 형수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의 서툰 가위질로 머리를 잘랐고 따뜻한 물로 씻고 나오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느 정도 사람의 행색은 하고 있더군요. 면도까지 하고 나왔더니 형수님이 저보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잘생겼다며 칭찬을 해줬어요. 제 몸에 물기를 닦아주던 형수님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형님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다. 처음 만난 그때부터 쭉 형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요. 형수님은 슬픈 표정을 짓더니 자기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다시 방에서 나온 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그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든 원하는 걸 하게 해줄 테니 이제 우리들을 이만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오래 묶은 모든 걸 다 풀어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 했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다시 설 수 있었다고, 오늘 일은 서로 비밀로 하고 더 이상 형수님을 고생시키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여행을 떠나 비어있던 집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짧았던 3박 4일을 사랑했던 형수님과 단 둘이서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저도 형수님도 서로를 부여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른 것보다 제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형님도 가족들이 집을 비운 그 사이 저와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 제 몫을 다하게 된 사실에 기뻐해줄 뿐이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저는 지금 혼자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표하던 여자도 여럿이 있었지만 아직 제 마음속에는 형수님이 남아있는지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지는 못했지요. 그래도 이번 명절에는 용기 내서 한번 본가에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형수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